got it right here. My contract says I don't have to do any calisthenics.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걸작서는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단 하나도 준수하지 않으며 올바른 언어 생활로 타인에게 모범이 되고 싶은 생각이 정말 하나도 없대? 정말 하나도 없대요. 야, 그래도 하나는 있지 않겠냐? 전혀 없습니다. 오늘 걸작서는 섬뜩한 장면이나 귀신의 모습 등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는 지금까지 개봉한 한국 공포영화들을 주르륵 놓고 봤을 때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럭저럭 중간 정도는 갈만한 영화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공포영화들 중에선 뭐 찍히면 죽는다라든지 사요일이라든지 뭐 이런 막장 영화들도 질비하다는 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산범을 앞으로 보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딱 지금 동영상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그래비티를 아직 안 보신 분 중에 아주 미세한 스포일러도 싫으신 분은 역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비티에 스포일러가 존재하나요? 우주에서 헤매다가 돌아간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산범은 몇 가지 지점에서 오, 괜찮다 싶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소재가 좋다는 겁니다. 이 장산범이라는 악령은 한번 들은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카피 떠서 그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아버지! 물론 우리는 이런 설정을 터미네이터에서 이미 봤습니다. Okay. I'm right here. I'm fine. 뭐 잠깐 나오긴 합니다만 What's the dog's name? Max. Hey, Janelle. What's wrong with Wolfie? I can hear him barking. 어쨌든 이거 하나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설정 자체는 꽤나 흥미로운 데다가 죽은 거 아니었어? 그 공포의 방식이 소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새롭고 제작비 절감 측면에서도 아주 긍정적입니다. 엄마, 가까이 사는 거면 좋겠다. 그치, 엄마? 엄마! 뭐 소리야. 더빙으로 녹음만 해도 이런 효과를 낼 수 있고 이렇게 화면을 CG로 칠할 필요도 없죠. 극장에서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온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운드 효과로 공포를 전달하기에 딱 좋은 장소죠. 영화라는 마술을 부리기에 이렇게 좋은 소재도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염정아라는 배우의 존재입니다. 그거 안방에 두시면 돼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희연은 5년 전에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할 일은 할 일대로 많죠. 치매 걸린 시어머니도 챙겨야 하고 아이도 길러야 하고 남편 내조도 해야 하고 그 와중에 무슨 유기견 센터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걔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했는데 무슨 펜션 같은 걸 하는 모양입니다. 개인적인 느낌은 이 여주인공은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괴로운 사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혹은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 빈자리를 채워보기 위해서 오히려 더 일부러 여러 가지 일을 벌이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은 당연히 삐쩍 마르고 얼굴에는 핏기가 없고 뭔가 불안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포영화 히로인으로서 당연히 공포에 질린 표정을 제대로 구사할 수도 있어야겠죠. 이렇게 복잡한 캐릭터는 이 영화에서 그냥 염정아 배우를 보고 있으면 다 이해됩니다. 염정아 님이 다 해주시거든요. 구로동 샤론스톤도 가능하고 오, 나의 구로동 샤론스톤. 비정규직 노동자도 가능하고 표독스러운 악녀도 가능하며 아이 잃어버린 엄마도 가능한 여배우는 흔치 않습니다. 찾으러 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솔직히 진짜 공포스러운 건 이 누나가 미스 코리아에 나오신 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라는 거죠. 1991년입니다. 26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누나가 별 차이가 없다는 게 진짜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나 귤을 안 먹어도 피부가 원래 좋아요. 세월은 아마 이 누나를 피해서 저만 후려갈기고 지나간 모양입니다. 좋은 소재를 가지고 좋은 배우를 데리고 찍었는데 왜 이 영화가 걸작선에 있냐면 뭐 왜긴 왜겠습니까? 그거 다 호로록 쌈 싸서 먹었기 때문이죠. 사실 저도 이 영화 중반까지는 걸작선감까지는 아닌데 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영화 중반까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염정아와 길태미 부부가 장산으로 내려오고 염정아의 캐릭터를 설명하고, 그러니까 염정아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이유가 사실은 아들을 잃어버릴 때 아이와 같이 있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설정도 좋았습니다. 희연이라는 캐릭터가 얼마나 그 사건에 집착하고 있는지, 또 이 주인공이 얼마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표현하고 있죠. 갑자기 어떤 여자아이가 나타나서 염정아의 딸내미 목소리를 그대로 카피한다거나, 그네 안 자고 뭐... 아, 너구나. 치매에 걸린 할머니에게 귀신이 나타난다거나 하는 장면들도 제법 섬뜩했습니다. 여기가 집이야. 공포영화마다 꼭 한 명씩 있는 머저리들. 시체 유기를 하려면 그냥 땅을 파고 묻으면 될 일이지, 굳이 어렵고 힘들게 삽으로 벽돌을 파내다가 보너스로 장산범의 봉인까지 해제해버린 남자가 귀신을 보고 죽음에 이르는 장면도 제법 공포효과를 잘 내고 있죠. 뭘 이용해서? 거울을 이용해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사람을 낚는 귀신의 스킬도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목소리가 저렇게 들리는데 누군들 미쳐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살려줘. 여기까지 관객의 긴장감을 잘 조여오던 영화는 중반부에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뒀던 설정들을 사용해서 이제 뭔가 빵 터트려야 하는 순간에 봉착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떡밥을 잔뜩 뿌려댔으니까 이제 그 떡밥들을 회수해서 뭐 죽을 짓던 밥을 짓던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는 바로 그걸 제대로 못합니다. 사실은 아주 끔찍할 정도로 못하죠. 이 떡밥을 가지고 굉장히 엄한 걸 낚아버리고 맙니다. 어우, 야, 존나 아프겠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거울에서 귀신을 본 다음 오빠랑 같이 있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박혁권은 이 아이에게 할머니가 어디 갔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이 남자도 곧 사라져버리죠. 어머니 찾으러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요. 아이들과 혼자 남아버린 염정아는 비까지 오는 밤에 이들을 찾아 나서는데 무당 아줌마 하나가 벼랑간 나타나더니만 이 모든 일의 원인과 현재의 진행 상황을 5분 만에 요약 설명해줍니다. 아마 극장에서 이때 화장실에 다녀오신 분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1도 이해를 못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충을 하나 등장시켜서 NPC처럼 사용하는 방식은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편리하지만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맥이 빠지는 진행입니다. 우리가 무슨 장산범이 등장하는 전래동화의 구연을 들으려고 극장에 가는 게 아닌데요. 이럴 거면 차라리 변사를 한 명씩 두든가 하지 왜. 더 김이 빠지는 사실은 이 형사 캐릭터가 이 동네에서 예전부터 일어났던 실종 사건들을 열심히 조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NPC가 등장할 거면 이 형사 캐릭터가 필요 없고, 이 형사 캐릭터가 등장할 거면 이 NPC는 등장해서는 안 됐습니다. 무서운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 줄줄줄 설명해버리면 공포감이 훅 떨어지게 됩니다. 항상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를수록, 혹은 아주 일부만 알고 있을수록 그 존재는 공포스럽게 됩니다. 무슨 마담뚜가 맞선 상대를 브리핑 해주듯이 이렇게 줄줄줄 말해줘버리면 그 다음부턴 무섭지가 않죠. 이 무당은 그냥 사라지기 미안했는지 무슨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탬버린 같은 템을 하나 던져주고 지나가는데 사실 이건 전혀 쓸모도 없습니다. 이럴 거면 템을 줄 게 아니라 미리 좀 말해주지 왜 미리 말을 안 해줬을까요?
이 아줌마는 염정아 부부가 처음 이사 온 날도 또 다른 날도 계속 멀리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무슨 왓치맨인가요? 쳐다보기만 하게. 염정아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아줌마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걸까요? 이 아줌마가 진짜로 구해주고 싶은 건지 아니면 누구면 되게 남자다우신 분인데 뭐 이러려고 하는 건지 의도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이 여자아이는 장산범에 제대로 홀려서 제물이 되어 죽은 무당의 딸이랍니다. 이 아이 역시 장산범한테 제물로 바쳐졌고 결국 둘 다 귀신이 됐는데 애가 먼저 나타나서 길을 뺏으면 아버지 무당이 나타나서 잡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아이는 귀신의 앞잡이니까 절대로 믿지 말라고 믿으면 안 돼. 절대로. 말을 하는데 또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고 싶으면 얘한테 길을 물어서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 길을 아는 건 그 여자일 뿐이야. 아니 얘 말은 절대로 믿지 말라면서요. 절대로. 뭐 어쩌라는 거죠? 하지만 염정아는 어떻게 찰떡같이 알아들었는지 이 여자아이의 안내를 받아서 장산범이 살고 있다는 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굴 속에는 바로 이 영화가 준비한 공포 최종 병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이 아빠 무당입니다. 열심히 연기하신 배우분께는 정말 죄송한데 전 처음에 보고 싸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뭐 여기다가 음악을 깐다거나 하는 잔인한 짓까지는 오빤 동굴 스타일. 해버렸네요. 저는 진짜 진지하게 이분이 갑자기 말춤이라도 추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했습니다. 이 최종 병기는 갈수록 진짜 변기가 되어버리는데 일단 무섭다기보단 참 지저분해 보이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주인공한테 별로 위협이 안 됩니다. 나타나는 스킬도 너무나 뻔해서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꽤나 잘 만들어진 공포영화 컨저링을 보면 귀신이 나타나는 타이밍이나 장소를 가지고 끊임없이 변화를 줍니다. 벽장 안에서 계속 소리를 내면서 관객의 주의를 온통 벽장 문 쪽으로 돌려놓고 정작 귀신은 위에서 뛰어내리죠. 공포영화를 이미 많이 봐서 익숙한 사람들의 입에서까지 이런 소리가 튀어나오게 하려면 장르의 법칙을 얌전하게 복습할 게 아니라 계속 뒤틀어야 됩니다. 얼굴에 피칠 좀 하고 이상한 표정 좀 짓는다고 관객들이 알아서 공포에 질려줄 거라는 생각은 좀 너무 아니한 생각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적절하게 쓰던 목소리 효과도 여기서부턴 무슨 창고 대방출 모양 갑자기 남발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게 피와 식별이 다 된다는 겁니다. 누가 내는 건지 다 알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방에서 끊임없이 갖은 목소리가 마구 들려오면 이제는 무섭다기보다는 거참 그놈 말 맞네 라는 생각밖에 안 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보는 사람은 전혀 공포에 질릴 거리가 없는데 우리의 주인공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암세포에 오라메디를 쳐바른 듯이 보는 사람의 바람을 촉진하는 짓만 골라서 해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 주인공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호를 신청하면 될 여자아이를 굳이 데리고 있는 바람에 온 집안 식구들이 귀신에 씌인 건 뭐 캐릭터의 특성상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준이랑 똑같은데. 에이, 애들 목소리 다 그렇지 뭐. 문제는 동굴에 들어가고 나서 이미 관객들이 훤히 알고 있는 트릭에 이 주인공만 계속 걸려든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분의 문제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좀 덜 떨어지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동굴에 들어오기 전에 이 여자아이도 확실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어떤 목소리에도 절대로 대답하면 안 돼. 그런데도 계속 걸려듭니다. 염정아 씨가 연기까지 잘하니까 더 짜증나죠. 이 동굴에는 남편을 구하겠다고 왔는데 주인공이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남편이 그냥 알아서 자기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 정도 전투력이라면 굳이 구하러 안 갔어도 알아서 나왔을 것 같은데 주인공도 아닌 주제에 너무 활약해버린 게 찜찜했는지 난 안 돼. 아예 안 보여. 응? 눈이 안 보인다고?
아니 방금 전에 정확하게 거울을 보고 부셔버리지 않았나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진짜 정말 기운 빠지는 건 이 영화의 결말입니다. 이 주인공은 영화의 마지막에 정말 바람에 정점을 찍어버리는데 뒤에서 죽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기껏 여기까지 가놓고 또 뒤돌아서 돌아갑니다. 여보 미안해. 더더욱 복장이 터지는 사실은 이 주인공은 이 목소리가 자기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걸 완전 100% 알고 있다는 거죠. 저거 준수 아니야. 알잖아. 그러니까 홀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순전히 본인의 선택으로 이 귀신 아이와 동굴 속에 남는 걸 선택했다는 건데 아무리 트라우마가 있어도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자식이 또 있습니다. 남편도 있죠. 예전에 잃어버린 아이한테 미안해서 지금 있는 아이와 남편을 세트로 다 버린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주인공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걸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포기 못해 절대로. 아니 포기 안 할 거야. 그런데 겨우 그 아들내미 성대모사 잘하는 귀신 때문에 이 동굴에 남는다는 건 사실은 아들마저 버리는 행동인 겁니다. 나가야 아들을 또 찾죠. 즉, 이 행동은 이 주인공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와도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아무리 공포영화가 찝찝하고 답답하고 꿉꿉하고 텁텁한 맛에 보는 거라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의 카타르시스는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주인공이 각성을 한 다음에 한 손에 남편을 질질 끌고 나갔다면 이 주인공은 마침내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였습니다. 마치 그래비티의 주인공 스톤 박사가 마지막 순간 포기했던 인생을 향해서 일어나는 장면처럼 말이죠. 이 장면 정말 좋았잖아요? 여기서 주인공이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 버린다는 건 마치 스톤 박사가 이 우주선 안에서 그냥 자살해버리는 결말 같은 겁니다. 뒷맛이 아주 더럽다는 거죠. 동굴에 들어오자마자 고구마를 그렇게 처먹이더니 마지막엔 바람제까지 세트로 처먹이는 꼴입니다. 장산범, 새로운 소재를 들고 굳이 남들이 다 하는 거 똑같이 하다가 막판에 후루룩 말아버린 이 영화의 등급은 구땡 팔땡 나왔으면 뭐 하나 판이 아서리 판 됐는데 을 드립니다.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Lay your palm flat on that tabletop. What's it gonna be? May I lift the hands off the tabletop in order to remove my pimple?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 저희 걸작서는 대마시안 샵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주시고 싶은 하해와 같은 아량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대마시안 샵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최저가 쇼핑은 걸작선에게 최고가의 힘을 실어줍니다.